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개종로 사고입니다. 대성여고에서 성남사거리 쪽으로 대성여고 50m 지나서 1, 2차로 승용차 간의 접촉사고 발생했다는 김권수 통신원 제보입니다. 류 대표님. 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주자. 이게 생활임금이라는 건데요. 네. 최근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데 대전시도 임금위원회가 꾸려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날 관련 조례안이 이제 공표가 됐고요. 그래서 각 관련 부서 국장하고 교수 등에서 13명으로 생활임금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오늘 첫 회의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가 대전에서 생활하기에 적정한 수준의 지금 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한 4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 처우가 좀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대략 어느 정도로 책정되고 있는지요? 네, 우선 먼저 시행하고 있는 그 자치단체를 좀 보면은요, 유성구가 지난 7월부터 좀 적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 유성구가 이 시급을 6,63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최저임금보다 600원이 지금 많은 금액입니다. 600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전 서구도 어제 생활임금위원회가 열려서 6,630원으로 지금 내년에 이제 산정을 했는데요. 유성구하고 같은 금액으로 했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이제 생활임금제가 적용되는데 이 최저임금보다 한 1,140원이 많은 7,17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당장 실행은 어렵겠습니다만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기대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을 사용하는 공공기관하고 기업하고는 아무래도 좀 차이는 있지만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역 노동계에서도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생활임금제가 이제 민간 쪽으로 퍼져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제가 적용되는 곳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대전시의 행정 방향이 일자리 그리고 도시 재생으로 모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대전시의 예산 편성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대략 방향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하고 도시재생 이 두 가지로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 표현이기도 한데요. 권선택 대전시장이 어제 업무회의 자리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들의 취업 문제 그리고 좀 차별화된 도시재생 사업 이 두 가지에 좀 중점을 둬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 대학생을 위주로 해서 정책위원회나 아니면 동아리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취업 등 각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이 소통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 시설을 잘 고쳐서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을 요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좀 변화가 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고교 평준화를 두고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찬성하는 쪽이 월등히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교 평준화 도입 여부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찬반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76% 이상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교육청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학생과 교원, 학부모 또 학교 운영위원회 세종시의원에서 11,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9,134명 그러니까 76.7%가 찬성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표준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0.62%포인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찬성률이 지금 이 76%가
네, 그러니까 6%가 나왔는데, 예. 당초 관련 조례에 보면은 응답자 60% 이상이 나오면은 이 어떻게 보면 이 바꾸기로 하다 보니까는 이 고교 평준화 추진은 좀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대략 2017년도부터 이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선 관련 조례안 개정을 시의회에 제출하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은 내년 3월 평준화 내용이 반영되는 입시 전형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유성구가 분구가 될 때 노은 1동과 노은 2, 3동이 나눠진 형태가 검토되고 있네요. 네, 지금 내년 20대 총선에서 분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곳이 지금 유성구인데요. 예.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대체적으로 분구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유성구가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다가 검토 의견을 냈는데 노은 1동하고 2, 3동을 분리하는 것이 지금 검토가 됐다고 합니다. 노은 1동은 분리를 해서 진잠과 원신흥, 온천 1, 2동하고 하나로 묶게 되고요. 노은 2, 3동은 신성, 전민, 구죽, 관평동하고 묶어서 두 개 구역이 되는데, 이란, 그러니까 진잠동과 원신흥동 또 노은 1동 같은 경우가 유성 갑부가 되겠고요. 노은 2, 3동이 포함된 쪽이 유성 을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전 도시철도 역창구에서 표를 살 수 없게 된다고요? 네, 이 12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적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철도 이용객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교통카드를 사용하고요. 또 지난 4월 30일부터 이 교통복지카드가 도입되다 보니까는 이 창구에서 표를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9월 달에 이 보통권 이용 승객이 한 달 내내 2만 명이었는데요. 작년에 3만 2천 명보다 12,000명이 줄었는데, 이 보통권 구매도 복합기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창구에서 구매하는 사람은 한 달 내내 1,200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럼 직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네, 직원들은 이제 이 승강장이나 출입구에 배치가 돼서 어떻게 보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또 고객들에게 안내센터, 영무실 기능은 안내센터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대전을 제외한 다른 도시철도를 봤더니만은 2009년부터 대부분이 지금 매표 무인화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영무원들이 이제 이 고객들 안전에 더 많이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음주운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이 대전에서 4,500명이 적발됐는데 2014년도 작년에 6,100명이 적발됐다고 하네요. 이 배짱이 세신 겁니까? 이 충청도 사람들이, 대전 사람들이 왜 이렇죠? 네. 유성 경찰서가 어제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경찰관이 380명 정도가 되네요. 380명의 파출소가 3개고 3개의 치안센터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유성구 인구가 33만 명. 우리 경찰관 384명의 경찰관 우리 분들이 유성 구민들 좀 잘 치안 확실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12월부터 도시철도 역창구에서는 표를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내만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대부분의 이 승객들이 이 교통카드를 쓰고 있고요. 최근에 이 복지카드가 발행이 되면서 푹 줄었다고 합니다. 한 달 한 100여 명 정도가 창구에서 표를 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표를 안 팔고 직원들이 바깥에 나와서 승객들의 안전 또 서비스, 안내 이런 쪽에 집중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용관 나성종합건설 대표가 세종시에다가 3천만 원을 기탁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차장이 엊그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세종시 출마하겠다 확실히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천주교 유성성당이
설립 50도를 맞았다고 하네요. 어제 기념미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대전복지재단이 13일 날 오늘이네요. 충남대 정시마을에서 복지 희망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복지사님들 또 복지 관련 종사자들에게 또 위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롯데호텔 이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데서 이 택시가 외제차 박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4, 5억 정도 좀 수리비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택시기사 수리비를 전액 롯데호텔 측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지금 탄생 100주년인가요? 지금 그렇게 기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재조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한국 경제에 실렸는데 회복이나 했어? 이게 이분의 늘 하시는 말씀인데요. 아무튼 회복이나 했어? 해보고 얘기하라 이거죠.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